매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중동의 분쟁들. 우리는 이곳을 흔히 세계의 화약고라고 부릅니다. 대체 왜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이슬람은 종교적 개념, 아랍은 언어와 문화적 개념, 그리고 중동은 지리학적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혼동하면 분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은 전 세계 18억 명의 신도를 가진 거대한 종교입니다. 무슬림이 과반인 독립국가만 51개국에 달하죠. 즉, 중동 문제는 특정 지역의 싸움을 넘어 전 세계 무슬림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이슈입니다. 아랍은 아랍어를 모국어로 쓰고 아랍 연맹에 소속된 민족적, 문화적 범주를 말합니다. 총 22개국, 3억 2,500만 명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중동은 유럽의 관점에서 동쪽을 분류한 지리적 명칭입니다. 주로 서아시아와 이집트를 포함하죠. 즉, 이는 우리 중심이 아닌 유럽 중심의 시각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퀴즈 하나 드릴까요? 이란과 터키는 아랍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들은 중동에 위치하지만 아랍어를 쓰지 않는 다른 민족입니다. 반면 이집트와 수단은 아랍에 속합니다. 중동 분쟁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종교 갈등, 민족 대립,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충돌,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석유라는 자원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탐욕이 깔려 있습니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자로잰 듯 그어버린 인위적인 국경선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은 찢어지고 원수들이 한 울타리에 갇히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끊임없는 갈등을 낳았습니다.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종교와 민족이 달라도 평화롭게 공존하던 이웃들이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오스만 제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이끄는 동맹국 편에 섰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중동을 찢어발기는 잔혹한 부메랑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전쟁 중 다급해진 상황에서 이중 계약을 맺는 악마의 사기극을 벌입니다. 1915년 맥마흔 선언을 통해 아랍인들에게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1917년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는 유대인 재력가들의 지원을 얻어내고자 유대인 국가 수립을 지지했습니다. 하나의 땅을 두고 양측 모두에게 약속한 모순이 시작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의 땅에 두 주인을 허용한 영국의 이중 약속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동 갈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16년 사이코스 피코 협정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는 비밀리에 중동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인연을 강대국의 욕심으로 찢어버린 결과 중동은 오늘날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유럽 전역을 뒤흔든 광풍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의 대두와 그 뒤에 숨겨진 극심한 반유대주의 정서였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 조상의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대거 망명하기 시작합니다. 비극의 바퀴가 구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군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철수했고 유대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합니다. 아랍인들에게는 영토를 빼앗기는 재앙의 날이었죠. 분노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연합군이 즉각 침공하며 제1차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며 영토를 확장했고 70만 명 이상의 아랍계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독립국은 증발했고 주변국들이 영토를 분할 점령했습니다. 1956년 이번에는 수에즈 운하의 통제권을 두고 제2차 중동전쟁이 폭발합니다. 군부혁명으로 집권한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고자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침공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연합군이 완승했지만 미국과 소련이 이 불법 점령에 분노해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투에서 패한 나세르가 정치적 승자로 부상했습니다. 1967년 아랍의 보복 다짐이 절정에 달하자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 당하기보다 먼저 친다는 선제 타격 작전을 펼칩니다.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공군력을 무력화하고 영토를 3배 이상 확장했습니다. 난민의 비극은 심화되었고 아랍 민족주의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6.1 전쟁이라 부르며 아랍 세계에 지워지지 않을 치욕을 남겼습니다. 치욕을 씻기 위해 1973년 아랍 연합군은 유대인의 축제 기간을 노려 기습적인 제4차 중동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간신히 버틴 이스라엘이었지만 아랍 국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필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석유의 무기화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며 오일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협상을 통해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하며 평화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의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언제쯤 이 긴 비극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중동을 흔드는 두 번째 원인은 이슬람 내의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종교 갈등입니다. 610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으며 이슬람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부족 중심의 신분제 사회였던 아라비아에서 이슬람은 신 앞의 평등과 공정한 법 집행, 복지 시스템을 제시하며 민초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두 종파가 나뉜 결정적 이유는 무함마드 사후의 후계 구도 분쟁이었습니다. 다수파인 수니파는 능력 중심의 지도자를, 소수파인 시아파는 혈통 중심의 계승을 주장하며 가문을 넘은 복수와 악살이 이어졌습니다. 전체 이슬람의 85%를 차지하는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등이, 15%인 시아파는 이란과 이라크 등이 주축을 이룹니다. 오늘날의 갈등은 종교의 탈을 쓴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입니다. 양국은 직접 충돌하는 대신 예멘, 시리아 등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중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종교와 민족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원인은 민족 갈등입니다. 중동은 아랍족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족, 튀르크족, 그리고 쿠르드족과 같은 다양한 민족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특히 쿠르드족은 4천만 명에 달하지만 국가가 없는 세계 최대의 민족입니다. 이들은 튀르키예, 이라크, 시리아, 이란에 흩어져 살며 차별과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운 독립 열망은 중동의 또 다른 화약고입니다. 중동이 화약고인 또 다른 핵심 이유는 석유 자원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그 배후에는 미국의 이권 개입과 석유 패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45년 미 사우디 동맹 이후 미국은 사우디 왕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대신 석유 독점권과 달러 결제권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의 중동 정책은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1953년 이란의 석유 국유화 전복부터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강대국들의 노골적인 개입은 정권 교체와 복수의 악순환을 초래하며 지역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끝없는 증오를 낳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힘을 다투는 지도자들이 아닌 폭격 속에 눈물 흘리는 평범한 시민들과 미래를 빼앗긴 무고한 아이들입니다. 군사적 승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실존과 생존권을 인정하는 정치적 결단만이 이 비극적인 악순환을 끊어낼 유일한 열쇠입니다. 별빛 서재가 전해드린 중동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